해외 범죄 사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 곳은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톤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이거든요. 이곳에서 한 간호사가 양팔이 경찰들에게 붙잡힌 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병원에서 지급해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입히는 그 특별한 구속복 아시죠? 이것을 입고 있는 채로 1.5평 정도의 아주 작은 병실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재판으로 인해서 이 작은 방에서 남은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야 한다라는 끔찍한 선고를 듣고는 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재판 결과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듯이 계속해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가끔씩은 자신을 압송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기도 하는 등의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독방에 갇히게 됐어요. 침대에 털썩 앉아서 자신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방 안은 낮 시간인데도 햇빛이 들지 않아서 매우 어두웠고요. 좁았던 탓에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것 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침대에 눕게 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탓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이 여성은요,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러 오는 간호사의 발소리를 듣고는 지금이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여성은 음식을 전해주는 간호사에게 반가운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를 시작으로 간호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는데요. 사실 자신도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다면서 간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잘 안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저녁 음식을 받은 뒤에는 마지막으로 간호사에게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아가씨, 이 일이 힘들어지면 몰핀을 가져와서 같이 바깥에 나가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이날 톤턴 주립정신병원에 수감된 이 여성의 이름은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약 100명가량을 살인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 밝혀진 것만 총 31명의 살인 혐의가 있었던 연쇄 살인마 제인 토펜입니다. 제인 토펜은 1857년 미국 보스턴에서 아일랜드계 이민 가정에서 호노라 켈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이름은 제인 토펜이 아닙니다. 호노라는 아기일 때 결핵으로 어머니를 잃었고요. 재단사로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언니와 함께 자랐었다고 합니다. 두 딸을 키우던 아버지는요, 사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가장이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을 앓으면서 생겼던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불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폭언과 학대를 겪으면서 살던 호노라가 6살이 되던 해였던 1863년에 아버지가 자신의 술값으로 써야 할 돈인데 이게 딸들의 식비로 나간다. 그래서 딸들이 쓸모없다라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신의 8살, 6살 된 두 딸을 여성보호시설에 맡겨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딸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은 호노라는요, 여성보호시설에서 2년 정도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 여성보호시설이라는 곳이 고아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지원금도 거의 없었던 탓에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호노라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은 곳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호노라 켈리는 시설을 방문했던, 아마도 봉사활동차 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앤 토펜이라고 하는 중년 과부의 눈에 들었다가 따라가게 됐어요. 보호시설을 떠났던 거죠. 호노라 켈리는 이
집에 정식으로 입양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인 토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가족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된 토펜 부인의 딸이었던 친딸 엘리자베스가 제인을 반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제인에게 아일랜드에서 온 미천한 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하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면서 제인을 욕하고 괴롭혔고요. 폭행을 했어요. 제인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데리고 왔지만 앤 토펜 부인까지도 친딸인 엘리자베스와 제인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인이 소외되었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에게도 거부당하는 이런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워했었고 이 집에서 살면서 하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양딸도 아닌 애매한 중간 정도 되는 위치로 외롭게 20년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인 토펜은요 자신의 외로움을 숨긴 채 매우 명랑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래요. 새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요 명랑한 제인이라고 불렀었고 제인의 밝은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인은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생겨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재미 삼아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길 좋아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 몰래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방화 행위였어요. 나중에 체포된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밝힌 제인 토펜은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집이나 건물에 몰래 불을 지르는 것에서 굉장히 강렬한 성적 쾌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제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정하거나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 욕구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1885년 28살이 됐습니다. 토펜 부인의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인은 직업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는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특유의 어떤 명랑함이나 밝은 모습과 함께 성실하고 유능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들과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제인은 다른 간호사들은 기피하는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동료들이 시간표를 바꿔달라는 부탁에도 굉장히 흔쾌히 다 바꿔줬었다고 해요. 덕분에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제인은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몸이 약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직업도 자신의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느꼈었다 그래요. 당연히 환자들도 항상 친절한 제인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제인 토펜의 속마음은요 병원에서 보여주는 겉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제인이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선호했던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한산한 병원에서 남들 몰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있는 마취제 몰핀과 아트로핀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환자 기록 차트까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다수의 환자들은요 제인의 실험용 생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핀 중독과 여러 독약에 의해 12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제인은요 자신의 주사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꼭 끌어안은 채 위로하는 척을 했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품 안에서 환자들이 죽어갈 때 굉장히 강렬한 성적 쾌감을 느꼈었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살인에 대해서 중독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 행위를 평생 멈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제인이 담당하던 환자들이 연달아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노인이거나 아니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던 중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노환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합병증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인의 실험은 들키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계속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꼬리가 길면은 밟힐 수밖에 없겠죠. 제인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4년 만에요. 환자에게 투약하는 몰핀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제인의 근무 태도는 아주 성실해 보였고 다니던 병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고된 제인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 추천서를 써줍니다. 계속해서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요. 병원장의 추천서와 성실한 간호사로서의 평가가 있던 제인은 해고가 되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립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 간호사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도 유능했고 친절한 간호사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부유층 가정들 사이에서 제인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다고 그래요. 개인 간호사였기 때문에 부유층 집에서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간호를 할 수 있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여러 집을 돌면서 겉으로는 개인 간호사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척 하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약물 주사로 살해합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상대로 살인 행각을 해오던 제인의 살해 욕구는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범죄가 진화됐던 거죠. 그중 첫 번째로 희생됐던 사람이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앤 토펜 부인의 친딸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1899년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간호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자신의 여동생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인을 불러서 개인 간호사로 고용을 했던 거죠. 이 일은 제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어린 시절 입양된 후에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수양 언니에 대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엘리자베스도 다른 환자들처럼 제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몰핀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제인은 한동안 엘리자베스의 집에 머물면서요, 또 다른 가족들과 그 집의 가정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 결과로 1년 후에 엘리자베스의 시누이와 가정부가 주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알고 지내던 친인척들을 상대로 살인하는 맛을 알아버린 제인은요, 가족을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도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었어요. 190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영양제라고 속인 뒤에 과다한 양의 몰핀을 주사해서 살해한 뒤에 또 다른 친구의 집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 친구와 그 아내를 포함한 두 부부의 딸까지도 모두 독극물 주사로 인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일가족 모두가 제인의 손에 사망한 소식을 듣고는 죽은 그 친구 부부의 첫째 딸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은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던 건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가족들은 다 죽어버렸고 모르는 사람, 부모님이 아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의 친구라는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혼자서.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했고 자신의 가족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곧바로 생존자이기도 하면서 손님으로 와 있다는 제인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인이 여기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에게도 약간의 몰핀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족이 사망한 것과 같은 병에 걸려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면서 이 남성에게 동정심을 일으켰고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제인에게 속아서 결국 알 수 없는 전염병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남성은요,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 이 집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집안을 정리하던 도중에 이 제인이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상대로 그동안 독성 실험의 결과들을 기록한 노트를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디어 이 제인 토펜의 살인 행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제인 토펜은요, 자신의 변호사에게 총 31명을 살해했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100명 이상을 살해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인이 자백을 했던 살인 동기로는 참기 힘든 성적 충동이라는 말을 했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의 전능함을 느꼈었다 그래요. 살인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성적 충동 욕구는 점점 강해져만 갔고요. 1901년이 됐을 때 여름이에요.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일일 뿐이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구속하는 것보다는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면서 자신을 석방시켜달라는 주장도 같이 했어요. 제인 토펜의 살해 동기에 충격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과 판사들은요, 제인의 정신감정이 아주 시급하다라는 판단에 곧바로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지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당시 의사들의 소견으로 제인 토펜은요, 도덕적 광기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 광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36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정신병원에서 지내던 도중에 1938년이었다고 합니다. 84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제인 토펜은 체포 이후에 변호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다면 아마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럽니다. 사실 제인 토펜의 어린 시절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과정처럼 운이 나쁘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일들만 겪으면서 자랐던 건데요. 6살에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친언니와 강제로 떨어져 살면서 입양된 집에서는 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고 아일랜드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특유의 외모로 인해서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이코패스가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제인은 밝고 명랑한 모습의 가면을 쓴 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뒤로는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풀기 위해 방화를 즐기고 간호사가 된 뒤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러 온 환자들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며 자기 자신을 위로했던 거였습니다. 제인 토펜의 경우를 보면은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점이나 친절한 겉모습 뒤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위험한 살인마의 모습을 숨겨오고 있었던 것에서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여성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범죄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의료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이런 일반인이 아닌 몸이 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발생한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사이코패스 간호사 제인 토펜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